부동산 카페 대표인 한성아 우리 의원님을 앞으로 초청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부동산 악법저지 국민행동의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는 한정화입니다. 저는 또한 자영업자이기도 하고 저 뒤에 소상공인 그 상인에도 오셨는데 저도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우리의 이런 사업에, 우리 개인 사업자들이잖아요. 사업에 악영향을 끼친지, 그리고 진주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친지, 전 대한민국의 산업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널리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주제로 들어갈게요. 저는 문재인 정권이 지금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모든 부동산 정책은 사회주의식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식 간단하게 얘기하면 공산주의식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식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서 저는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지난 3년 동안 강력한 규탄과 함께 이 활동을 해오고 있고요. 또 이러한 부동산 25번째의 부동산 악법이 얼마나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피해를 끼치는지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마스크 좀 벗어도 되나요? 문재인 정권은 2018년부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회계망측한 악법을 내고 정책을 내고요. 그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을 늘려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 법과 더불어서 또 중요한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매도를 하고 규정을 해서 부의 양극화를 해소시키겠다라는 희한한 발상으로 부동산의 담보대출 그리고 가계대출을 강력히 규제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DTI, DSR, 신용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얼마 대출해주는데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굉장히 피해가 많은 정책들입니다. 근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냐, 지금 4년 동안 수십 가지의 부작용이 지금까지도 전국토로 강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특별히 서울은 집값이 벌써 2배에서 3배, 200%에서 300%가 뛰었어요. 5억짜리가 15억, 10억짜리가 20억, 30억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는커녕 부의 양극화를 완전하게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를 한번 볼까요? 진주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전에 김경수 우리 그분이 여기 혁신을 만들면서 지금 어떻게 됐나요? 혁신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새 아파트는 이 진주 나머지 동네는 어떻게 되었죠? 집이 팔리지도 않습니다. 매매도 안 됩니다. 완전히 부의 양극화가 100% 달성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하는 것하고 정책하고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자기네들은 고급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두 채 세 채 사고 그런 짓을 뒤에서 하면서 국민들은 하면은 죄악이고 투기꾼이고 범죄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부동산 정책이 우리 상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상인분들은 아마 돈을 돌아가는 구조를 잘 알기 제 말을 잘 이해하실 건데요. 우리 상인들 중에 조금 머리가 뇌가 안 돌아가시는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기가 나쁘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제가 가장 우리 이 진주가 지금 두 집 중에 하나 지금 폐업이죠? 장사 안 되고 엉망이죠? 저는 첫 번째가 그 소주성, 첫 번째. 소주성이라는 거는 이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게 대한민국의 평균을 냈을 때요. 인건비를 평균을 냈을 때 우리가 생산성 대비 급여가 지급이 되어야 주인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대한민국의 생산성은 시간당 5,45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급여가 얼마예요? 직원들 급여. 예? 8,900원 틀렸습니다. 주휴수당까지 합하고 퇴직금까지 이제는 줘야 됩니다. 그럼 주휴수당만 합해도 지금 벌써 10,000원이 넘습니다. 예? 그러면 주인은 시간당 3,000원을 벌어가는데 직원을 10,000원씩 주고 고용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주인들은 다 고용을 안 할 수밖에요. 혼자 합니다. 직원들 다 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자리가 없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뭐냐, 방금 말씀드린 대출 규제입니다. 한마디로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몸도 피가 돌아가야지 심장도 뛰고 다 걸을 수도 있고 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돈맥 경화에 걸렸어요. 돈맥 경화. 그게 무슨 뜻이냐, 돈은 돌고 돌아야 됩니다. 자기가 재산을 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재산을 사는 거는 물론 내가 아파트를 사고 내가 집을 사는 건 내가 거주할 것이 첫 번째 목적이죠. 의식주 중에. 하지만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살면서 돈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요? 사업을 하다가 돈이 필요하면 남한테 빌리는 거 어렵죠? 은행 가서 돈 그냥 담보 없이 빌리는 거 어렵죠?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을 담보하면 쉽잖아요. 그리고 막말로 망해도 내 집만 올서니 남한테 피해 안 주잖아요. 그런 게 정상인 건데,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당시만 해도 대출이 굉장히 쉬웠어요. 대출이 쉽다 보니까 집을 사기도 쉬웠고 공급을 엄청나게 때리니까 집값이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맞죠?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5천만 원만 있어도 1억 5천짜리 집을 살 수가 있었어요. 왜? 70% 대출을 해주니까. 근데 지금 DTI, DSR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같은 사람 40%밖에 대출 안 해줘요. 30% 안, 그럼 나머지 다 현금 갖고 사라는 거예요. 집 사지 말라는 게 결국은 집 한 채 있으면. 자, 대출을 안 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집이 만약에 어느 정도 가격이 조금 올라갔다 쳐요. 그러면 그걸 당장 내가 사는 집을 팔아가지고 현금만 만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집이 사업을 하다 보면 차가 필요해. 차가 낡았어. 그럼 어떻게? 대출을 일부 내고 내가 할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자동차 영업사원도 돈을 벌고 회사도 돈을 벌고, 그죠? 부품 회사 돈은 뭐 이렇게 되는 돈이 돌아가는 건데, 대출 안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집이 가격이 지금 뭐 혁신에 올라가도 대출 안 해주면 내가 팔기 전까지, 내 집에서 나가기 전까지 내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출 원리금을 내야 되니까 돈을 못 내는 거예요. 자기네들 돈을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첫 번째로 제가 말한 소주성 해가지고 직원들 다 잘라서 직업 없어졌죠. 두 번째, 대출 안 내주니까, 담보대출 안 내고 신용대출 안 해주고 하니까 돈맥 경화 걸려가지고 돈을 못 쓰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지금 이렇게 경기 하락의 제일 중요한 원인이지, 코로나는요, 어퍼컷 먹이고 쓰리컷 먹이고 세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 예? 자기가 돈이 많으면 배달을 시켜서라도 먹고 합니다. 돈을 씁니다. 근데 돈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돈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경제 실적을 숨기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 코로나 때문에 너희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코로나만 풀리면 괜찮아. 너희들이 백신 맞으면 괜찮아라고 거짓말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경제는 무너졌어요. 80%. 대한민국의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너무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단순히 코로나 탓이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백신 맞고 도와지면 우리 경기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미 수없이 많은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폐업을 해버렸는데 돈도 없고 빚더미 안 되는데 뭐 가지고 돈을 쓸어 다니나요? 자, 그래서 이걸 숨기기 위해서, 떼빵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요, 이 문재인 얘네들이요, 어떻게 하느냐, 문재인 정권 이 사람들이 지원금을 조금씩 줍니다. 예? 지원금을 어쩌다가 한 번씩요. 그것도요, 영업제한, 저 같은 경우는 영업제한인데 그것도 나누어서 줍니다. 몇 달을 쉬릅니다. 줄 듯 말 듯 사람을 예간장 태웁니다. 그 안에 우리 가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직원은 다 자르고 월세는 밀리고 물건은 못 드리고 어떻게 돼요? 문 닫죠. 그런 짓거리 하고 있는 도중에. 예? 그래서 대출 규제라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악영향을 끼치는지, 우리 여기는 조금 모르겠지만 평거동 가면요, 두 집 중에 하나가 다 문 닫아 있어요. 맞아요. 두 집 중에 하나가 다, 그리고 곧 문 닫을 집들이에요. 대출을 안 해주니까 이 사람들 버틸 재간이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영악하게요, 자영업자 대출 같은 거 해줘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요, 원금을 내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은행하고 내가 협상을 해서. 그러면 내가 사업이 완전히 반듯이 설 때까지는 원금을 안 내도 되니까 이자만 내면 되니까 얼마든지 버틸 수 있었다고. 그러면 그 사이에 열심히 해서 사업체를 일구고 경기가 더 좋아지고 그때는 경기가 너무 좋고 사람들이 뭐 다 돈이 많으니까, 돈 잘 돌아가니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때요? 원리금을 같이 갚아야 되는 악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장사가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하는데 이 사람들 돈 실컷 빌려가지고서 5천만 원, 3천만 원 간신 빌려가지고 어떻게 돼? 빚쟁이 돼서 그냥 나자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나라에서 소상공인 대출 기관에서 담보고 돈 빌려가지고 가져간 사람들, 그 빚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정책으로 또 국가 세금으로 때려 막는답니다. 미친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돈들 다 누구 돈이에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낸 세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요, 지금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1년간 200조 이렇게 지금 10년간 300~400조밖에 그 나라 전체 빚이 없었는데 지금 문재인 혼자서 얼마나 갖다 쓴 줄 아세요? 1000조를 넘게 썼어요, 여러분. 1000조면 대한민국 전체를 돌아가는 2년치 예산을 다 썼고 그걸 갚으려면 30대가 30년을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제정신입니까? 아니면 나라를 자살시키는 미치광이입니까, 여러분? 신노입니다. 그렇죠. 지금 누가 나라를 잡고 있어요? 미치광이가 나라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강력히 규탄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면, 예, 문재인 이 일당들. 자, 180석. 솔직히 여러분들 표 주셨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표 주신 분 양심 걸고 손 좀 들어보세요. 자, 진주에서 전번에, 예, 제가 갑구에 있는데 갑구에 국회의원이 69%로 당선이 됐어요. 예? 그러면은 여기 이 사람들은 다른 전라도 지방을 제외하고 경상도, 충청도 이런 사람들 고통을 그동안 안 겪었을까요? 똑같이 우리랑 겪었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60% 이상은, 예, 문재인 반대쪽이 가져가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여러분, 서울은 고통을 안 겪었을까요? 우리만 고통 겪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방식으로 표를 가져갔다고 밖에 볼 수가 없고, 그것이 뉴스에, 중앙일보에 개표기, 오류, 찢었다, 선관위 거기서 검시하는 사람들이 찢어가지고 표를 삭제를 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뭘까요? 우리의 주권을 강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표 한 장 얼마인 줄 아세요? 돈으로 환산했을 때 우리의 표 한 장 선거를 했을 때 5천만 원입니다. 우리는 문재인과 민주당에게 1인당 5천만 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주권을 강탈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전 국토가 처음에, 자, 우리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대한민국 고조선부터 대한민국을 통틀어서 가장 잘 살고 부유했던 때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당시였습니다. 가장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되돌려갔냐면 30년 전 밥 못 먹고 하던 그때로 되돌아간 겁니다. 지금 밥 못 먹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곧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처럼. 왜냐? 우리한테는 이미 1000조의 빚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빚을 질 겁니다. 계속 돈을 찍어낸다고 하거든요. 예? 베네수엘라 어떠죠? 계란 한 판 얼마예요? 우리 지금 9,000원이죠. 거기는 얼마? 100만 원, 200만 원 하겠죠? 예? 그런 식으로 되니까 앞으로 이 사람들이 계속 정권을 잡았다가는 우리의 삶은 너무나 피폐해지고, 우리의 앞날은, 정말 우리 자식들의 앞날은, 특히 손자들의 앞날은 너무나 골치 아프고 어렵고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다음 대선에 우리가 불을 켜고 감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표를 빼돌리지 않는지. 한 표당 얼마? 5천만 원이요. 여러분, 5천만 원씩 뺏기지 마세요. 예? 반드시 그 선거하는 데서 지키시고, 자리를 지키시고, 반드시 우리의 표를, 주권을 정확하게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말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중대형 도시뿐만 아니고 서울에, 거기가 처음에 아파트 값이 다 2배, 3배가 오르더니 전국 나라 전체가 다 투기판이 되었어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당시 집값이 안 올라갔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다 집값 올라갔습니까?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진주 시민들이 가장 피해자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왜냐? 박근혜 대통령의 때 LH에서 땅 투기, 내부 정보 투기, 아파트 투기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왠지 아십니까? 그때는 너무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파트가 싸니까 아파트를 사서 시세 차익을 보고 판다는 생각을 LH 직원들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뉴스 나오고 있으면 여러분 이제 대보세요.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문재인이 폭등을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이후에 집값이 폭등을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돈맛이 들린 거예요. 잘려도 아파트값 폭등하는 게 더 이득이니까 LH 직원들이 그렇게 한 건데, 알고 보니 LH 직원 이전에 문재인 민주당에서 42명
명이나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자고 부동산으로 차익을 보고 어떤 국회의원은 3개월 동안 10억의 차익을 보고 예? 여러분 그럼 LH 직원들의 잘못입니까? 윗물의 잘못입니까? 아랫물의 잘못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해찬이가?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들이답니다. 세상에 그런 법칙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을 해도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우리를 개돼지로 보지만 우리는 실제로는 개돼지보다 훨씬 더 인성을 가지고 도덕성을 가진 우월한 존재들인 겁니다. 정말로 개돼지는 누구냐? 바로 그들이죠. 맞죠? 우리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들. 아파트 집값 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아주 쉽잖아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많이 지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처럼 빚내서 집 사라, 대출 풀어주고, 경기 살고, 집값 내려가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알면서 안 해요. 왜? 거지로 만들고 싶거든요. 어떤 거지? 임대 아파트, 난민 거지. 너희는 평생 임대 아파트에 살아라! 너희는 집 가질 자격이 없다! 하천에 살아라! 우리는 강남 아파트에 살게 50억짜리. 이런 마인드를 가진 것들이 법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 이름 잘 기억해 두세요. 김남국이, 진성준이, 그리고 또 아니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김현미도 지금 다주택자고 문재인 대통령부터가 농지법을 위반한 부동산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를 했어요. 이미. 우리 일반 국민이 그런 짓 할 수 있습니까? 농지법 위반할 수 있어요. 농지법 얼마나 엄격한데. 농지원부 잘못 빌렸다가 형무소 가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은 11년 동안 농사 지었대요. 농사 지은 거 보셨어요? 언제요? 그 사람 세월호 앞에서 텐트 치고 맨날 그랬지. 언제 농사를 지었습니까? 자기가 언제 농사를 지었어? 벌써 범죄자. 위 대통령부터가 썩어 빠져있고 불법적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들 나대는 거예요. 그런 공산주의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토지 공유화 해야 된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가 막히는 거는 송영길이 민주당 당대표가 뭐랬는 줄 아십니까? 집값이 오르면 집값 오른 분을 세입자하고 나누어야 된다. 이게 말입니까? 그 막걸리입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투자는 누가 하고 세금은 누가 내고 리스크는 누가 왔는데 이익만 세입자가 공유합니까? 예? 말이 되나요? 이익을 공유하려면 반드시 본인도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고 집을 샀을 때 취득세 그리고 재산을 보유하는 보유세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면은 종합 부동산세 그리고 집을 팔 때 양도세까지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주인은 그거 다 줘야 되는데 세입자만 이익만 공유하겠대요. 그런 발상을 하는 것들이 이 무식한 경제 무식한 주사파 586 정치가들인 것입니다. 이들을 끌어내려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끌어내려옵니다.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작은 가게 하지만 그런 무식한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 상식적이지 않은 생각 해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들은 궤변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국민한테 세뇌시키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내놓은 임대차법, 임대차 3법, 5법 이걸로 정말 자기네들이 약한 집 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 뒤로 챙기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놓고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 다 가지고 있고요. 그 사람들 자기네들 집값 다 2배로 올랐습니다. 자기네들 내놓은 법 때문에. 이 사악한 자들이 한 번 더 정권을 잡았다가는 우리 자식 새끼들은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피 빨리는 평생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고 국토부 장관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웬만한 장관들 이름 바뀌어쳤어요. 왜? 아, 정치를 모르고 편안하게 내가 살았더니 어느 날 날강도들이 나라를 잡은 거예요. 날강도들이 나라를 잡아가지고 장관이니 뭐니 다 해먹고 우리 재산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자리에 서서 그러면 안 된다. 그들은 잘못됐다라고 소리질러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입니까? 공산주의입니까? 자유민주주의죠? 자, 이 나라 누가 세웠어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수학을 하시고 그 천재였었죠?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자유경제시장이라는 이념 하에 이 나라를 세웠고 그 이후에 가장 발전을 시킨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며 그 위에 꽃을 피운 게 전두환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이자들은 그러한 훌륭한 우리의 대통령, 우리를 밥을 먹게 해준, 보릿고기에서 벗어나게 해준 대통령들을 사악한 존재로 규정을 하고 그들의 사후와 혼재는 혹은 선제 살아있음에도 온갖 말도 안 되는, 예?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도 또 재판하고 나라를 민생을 살피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네들 정권을 유지하고 선동하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우리 진주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LH 저거 혁신도시 해가지고 3,000명 고용시켰잖아요? 맞죠? 그래놓고선 지금 불의 양극화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이런 우리 기존 구도심은 집도 팔리지도 않게 대출도 안 되게 다 만들어 놓고 완전히 이동회사에도 제한해 놓고서는 이제 저기 혁신도시에 3,000명 중에 2,000명을 자르겠답니다. 진주 어떡하라고요? 잘못은 지들이 투기하고 내부 정보는 지들이 해가지고 재산상의 이득은 45억씩 이렇게 봐놓고선 잘리는 건 누구? LH. 피해보는 건 누구? 진주 시민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피해를 당해야 됩니까? 자기들의 부도덕함 때문에, 자기들의 민생을 돌보지 않고 자기네들 배치하려는 욕심 때문에, 정권을 계속 잡으려는 욕심 때문에 LH를 마녀 사냥하고, 솔직히 저기서 잘못하는 몇 사람만 자르고 하면 되는 거지. 분사를 왜 합니까? 또 어디다가 세워가지고 땅 투기하게 해요, 자기네들. 뻔한 거 아닙니까? 세종시 어떻게 됐어요? 이해찬이 비롯해서 전부 자기네들 내부 정보 이용해가지고 천도한다고 해놓고선 자기네들 돈 다 벌었죠? 우리가 돈 벌었습니까? 맞잖아요. 결국은 이런 식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임대차 3법은요 악법 중 악법이에요. 완전히 세입자를 위한다고 2년에 5%밖에 못 받는 해놓고 자기네들은 김은걸이 보셨죠? 김대중 대통령 아들. 자기는요 10% 넘게 올렸어요. 그래놓고 그 다음날 5%에 사인했습니다. 얼마나 악랄한 인간들입니까? 그리고 부동산 투기 적발이 됐는데 12명 탈당해라 말만 해놓고서요 아무도 탈당도 안 하고 있습니다. 윤미향이 할머니들 이용해서 앵벌이 시키고 이제는 예? 부동산법까지 어기고 명의심사까지 해가지고 예? 그렇게 법을 어겼는데 아직도 안 나가고 버텨요. 누구 때문에? 김정숙 여사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죠? 뿐만이 아니잖아요. 12명 중에 누구 하나도 나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다 투기꾼으로 몰고 집 아파트 하나 더 사고 이러면 투기꾼을 몰면서 자기네들은 투기꾼 그렇게 해놓으면서 징계도 안 합니다. 예, 이 사람들이 올바른 집단입니까? 아니면 단체, 집단, 투기꾼 집단입니까? 민주당은 투기꾼 집단이자 범죄 집단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이 더운데 말이 좀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가 그동안 쌓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우리 진짜 뭐 다 떠나서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이제 우리나라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사회주의자 중에 사회주의자예요.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 공유화시킨답니다. 이 돈을 버는 것도 공유화시킨다 그러고 집 재산도 공유화시킨다 그러고 그런데요 그 사람은요 통장에 25억이 들어가 있대요. 현금이. 자기 돈은 절대 안 써요. 뭐로 유명하죠 그 사람? 무상? 뭘로 유명하죠? 답 좀 해보세요. 무상 뭘로 유명합니까 그 사람? 어떤 뭐 여배우하고 무상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그런 사람이 예? 자기는요 자기 돈 쓰는 거는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요 국민들 돈 빼앗는 거는요 국민들도 빼앗아 갖다 쓰는 거는요 펑펑 씁니다. 아주 차베스 마두로 저리 가라예요 이재명. 여러분 그런 사람을 지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망합니다. 망하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대한민국은 볼모지가 되는 거예요. 볼모지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바짝 차리고 주변에 그 진주에도요. 진주 아지매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나이 어린 그 있죠. 여자들 맘카페 보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반일하고 반일 운동하고 아직도 문재인 지지한 백개문 많아요. 여러분들 예 며느리들 그리고 자식들 잘 교육시키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 영상 나중에 보시게 되면 자식들하고 며느리들한테 꼭 돌려주시고 정신이 깨어나게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 진주에 경제가 이토록 파탄이 난 것은 문재인의 첫 번째 소득주도 성장, 시간당 5,000원밖에 생산을 못하는데 생산성이 없는데 10,000원을 주라고 하는 그런 악법. 두 번째 대출, 내 집 갖고 대출도 내 맘대로 못해. 대출 규제법. 그 다음에 코로나로 정치 방역해서 자기 탄핵 집회 못하게 한 거. 그거를 교회에 돌리는 거. 제 잘못을. 코로나가 퍼지게 한 게 자기가 중국 사람들 들어오게 해놓고선 그렇게 막으려 해도 안 막고 다 퍼지게 해놓고서는 집회를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목사를 감금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광훈 목사는 잘못이 없어요. 코로나에 대해서. 거기 나온 사랑제일교회는 400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일반 저같은 시민들이 30만 명이 나온 겁니다. 문재인을 탄핵하고 싶은 사람이 전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가 잘못했대.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가 잘했으면은 예? 그 비오는 날에 나가서 탄핵 집회를 부르짖었겠습니까? 그걸 코로나 그거를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렸다는 그런 제목으로 가두고 결국은 무죄 났죠? 문재인은 앞으로 남은 생애는 감옥에서 썩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정아 의원님의 참으로 이 부동산 정책 실패, 여러분 우리 알겠죠? 자, 이걸 그냥 우리가 언제까지 두고만 보고 있을 것인가? 이제 우리가 심판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심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심판은 어떻게 합니까? 투표. 예, 투표를 하죠.